네, 우리가 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자, 여기 좀 보니까 순열하고 조합이 이렇게 있는데, 조합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뽑기라고 했어, 뽑기. 그래서 오늘 문제를 풀면 이거의 이제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좀 더 알 것이고, 순열 같은 경우는 뭐냐면 뽑은 다음에, 즉 조합을 한 다음에, 조합이 이제 NCR이죠. 그 다음에 여기다 곱하기, 뽑은 이 알개만큼을 뭐 하는 거야? 나열을 시키는 게 바로 뭐다? 순열이다 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합에 대한 의미는 우리가 뭐라고 보면 되냐면은, 내가 뽑아만 놓으면 자기들이 갈 곳은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순서가 좀 정해져 있다, 갈 곳이 정해져 있다, 이게 바로 조합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뭐 대표 만약에 2명을 뽑는다, 10명이 있는데 대표 2명을 뽑는다라고 했을 때 A, B를 포함해서 10명이 있을 때 A하고 B가 뽑히나 B하고 A가 뽑히나, 이것을 우리가 똑같이 보겠다는 게 바로 조합이야. 그러니까 A가 먼저 뽑히고 B가 나중에 뽑히는 거와 B가 먼저 뽑히고 A가 나중에 뽑히는 거는 순서는 상관이 없다. 이게 바로 조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조합의 성질을 좀 보면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 NPR이라는 걸 뭐라 그랬냐면 N 팩토리얼이라고 했고요.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 팩토리얼이니까 N-all 팩토리얼, 이게 바로 순열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런데 이 순열이라는 거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합이 NCR이에요. 서로 다른 N개에서 그냥 R개를 뽑는 거, 여기다가 뽑은 만큼에 대한 R개를 갖다가 뭐 하는 거? 나열시키는 거, 이게 바로 순열이거든. 그러면 이 조합은 당연히 여기 있는 친구를 이쪽으로 보내버리면 R패기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지. 결론적으로 정리해보면 NCR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에다가 N-R팩, 그 다음에 N팩에다가 뭘 추가로 곱해주면 되냐? R팩을 한 번 더 곱해주면은 이게 바로 조합에 대한 계산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OC3이다 라고 하면 얘는 실제 계산은 우리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은 5에서부터 3개라고 했으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이고, 위에 3개가 깔려있으면 밑에가 1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선생님 계산도 얘기했어요. 실제 숫자로 이렇게 나왔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되니까. 그런데 숫자가 아닌 미지수를 가지고 이제 만약에 문제에 나왔을 경우에는 내가 무언가 식을 세워야 되니까, 그때는 뭐 NCR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친구가 N팩으로 오시면 되고요, 순열처럼 N-R팩이 오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R팩이 한 번 더 오면 된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근데 여러분이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할 일은 거의 별로 뭐 없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더 중요한 건 이거죠. 자, 10C7하고 누구하고 10C3하고 뭐 하다는 거? 똑같다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10명 중에 10명이 있는데 10명 중에 7명을 뽑는 경우의 수와 10명 중에 3명을 뽑는 거, 또는 3명을 뽑지 않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똑같은 경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조합 같은 경우는 이 콤비네이션이에요. 콤비네이션인데, 얘 같은 경우는 10C7을 여러분이 한번 계산하라고 하면 이렇게 계산되는 거잖아. 10에서 시작을 해서 9, 8, 7 쭉 해가지고 7개를 곱하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얘는 1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쭉 와서 7까지 곱하는 거거든. 그리고 이렇게 똑같은 거면 또 다 약분해주고 막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귀찮잖아. 힘들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10C3을 하면은 얘는 그냥 10 곱하기 9 곱하기 8, 1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계산해 주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얘는 좀 중요해요. 그래서 NCR은 뭐하고 똑같냐? NCM-R하고 똑같다. 여기 뒤에 있는 거 2개를 더했더니 누가 나온다? 앞에 게 나온다. 그러면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C7은 10C3으로 계산하겠다. OC3 같은 경우도
OC 뭐하고 똑같겠어? 2하고 똑같겠지. 그럼 OC 2로 계산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합의 수의 성질 한번 잠깐 볼게요. 자, NC0나 NCN은 1입니다. 뭐 순열하고 비교해보면 NP0은 1이었는데 NPN 같은 경우는 N 팩토리얼이었지. 그쵸? 근데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나열 아니고 뽑기만 하는 거니까 N개 중에서 한 개도 안 뽑는 거나 N개 중에서 N개를 다 뽑는 경우나 한 가지의 경우로 우리는 뭐 하겠다? 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선생님이 방금 말한 거 NCR하고 NCN-R 두 개를 더했더니 뭐가 나와? N이 나온다. 그러면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5 같은 경우는 70월로 2로 계산해 주는 게 우리는 훨씬 뭐하다? 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두 번째 성질 같은 경우는 실제 여러분들이 쓸 일이 거의 없고요. 이거는 확률과 통계라는 이제 그러한 과목을 공부를 하게 됐을 때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씁니다. 지금은 크게 쓰진 않으니까 그냥 뭐 그런 값다 정도만 해놓어도 괜찮아요. 그런 값다도 안 해도 괜찮아요. 조합은 순열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순열은 좀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웃하기도 있었고 이웃하지 뭐 않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알파벳 순서도 있었고 기억나시죠? 자, 그런 거에 비해서 조합은 조합 자체 문제들이 있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두 가지 영역의 문제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함수의 개수입니다. 함수의 개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도형에서의 이제 문제, 경우의 수 문제거든. 이 두 가지가 조합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기말고사 때 여러분들을 괴롭힐 만한 조합에서의 문제들은 바로 함수 개수와 도형에서의 문제들이 여러분을 충분하게 괴롭힐 거야.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이제 1시간 동안은 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쭉 좀 함수까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도형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자세하게 선생님이 어쨌든 간에 우리가 뭐 기말 때 한 번 더 하긴 할 거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비중 있게 다루는 이유가 당연히 있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쭉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문제 좀 풀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 그냥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다음에 와서 해줄게요. 자,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집합 A는 1, 2, 3, 4, 5, 6이라는 6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6개 원소 가지고 있는 이 A라는 집합에 부분 집합은 모두 몇 개가 되겠니? 집합 연습하자. 부분 집합 몇 개? 2에 6제곱에서 뭐 64개 이렇게. 진부분 집합은 뭐 63개 이렇게 될 것이고. 그치? 근데 이제 우리가 집합에서 이런 식의 문제들이 있었어. 원소가 3개인 거는 몇 개야? 원소가 2개인 거는 몇 개? 이런 거 있었지. 이런 계산을 하면 일일이 다 그걸 계산해야 되잖아. 근데 이제는 이제 우리가 조합의 개념을 좀 이용을 해버리면 1번 문제 보시니까 원소가 3개인 부분집합은 몇 개냐? 이런 얘기야. 그러면 나는 6개 원소 중에서 원소 몇 개만 끄집어내면 되겠어? 3개만 끄집어내면 되잖아. 그런데 예를 들어 봐봐. 1, 2, 3이라는 내가 원소를 끄집어내는데 1, 2, 3을 끄집어서 부분집합을 만드나 1, 3, 2를 끄집어내서 부분집합을 만드나 3, 1, 2를 끄집어서 부분집합을 만드나 어떻습니까? 같아요? 달라요? 즉 뽑아낸 순서를 바꿔도 똑같은 거, 상관이 없는 거, 그게 바로 조합이야. 알겠어? 그래서 여기 있는 집합에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것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무슨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조합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나는 얘를 어떻게 계산하면 되느냐? 6개 중에서 6C 3으로 계산할 것이고 6C3은 6 곱하기 5 곱하기 4 밑에는 1 곱하기 2 곱하기 3에서 3위는 6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5, 4 뭐가 되는 거야? 20 즉 여기죠? 20개의 부분집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선생님이 여기서 재밌는 거 한번 해볼게 얘들아.
우리가 A의 부분집합이 몇 개 있다고 그랬냐면은 A의 부분집합이 64개 있다고 그랬어.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 원소가 한 개인 거, 두 개인 거, 세 개인 거, 네 개인 거, 다섯 개인 거, 여섯 개인 게 있을까? 원소가 0개인 거, 한 개인 거, 두 개인 거, 세 개인 거,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있을 거야. 그렇지? 이제는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는 6시 0이니까 한 개야. 이게 바로 뭐가 되겠어? 공집합이 되겠지.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6시 1이고요. NC 1은 N, 즉 6개입니다. 이게 바로 뭐야? 1, 2, 3, 4, 5, 6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부분집합의 어떤 특정한 개수를 구하는 게 조합을 배우면 굉장히 편해지는 거지. 얘 같은 경우는 6시 2가 되고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NC 계산법 설명해서 안 했어? 했죠? 자, OC2를 만약에 한다. OC2를 하면 성에 어떻게 선생님 된다 그랬어? 5 곱하기 4를 갖다가 2로 나누는 거거든? 그럼 5 곱하기 4니까 홀수면은 그 다음에 짝수가 되고 짝수에서 시작하면 그 다음에 홀수가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OC4 같은 경우는 4를 그냥 2로 먼저 나눠버리면 5, 4, 5, 2, 10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했었어. 그 다음에 6시2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 6 곱하기 5를 갖다가 2로 나누는 거잖아. 1 곱하기 2니까. 그럼 분명히 짝수가 하나 있다고. 그러니까 6, 5 그러면은 4, 5, 15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고 얘기했었지. 맞죠? 그러니까 이제 6시2 같은 경우도 아까 했던 것처럼 6, 5, 3, 5, 15 이렇게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15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6시3은 조금 전에 했습니다. 20개입니다. 6시4는 누구하고 똑같아요? 6시2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15개가 될 것이고요. 6시5는 누구하고 똑같아요? 6시2라고 똑같으니까 6개가 되고 6시6은 1개가 되는 거야. 얘네를 다 합치면 몇 개가 되는 거야? 64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부분집합의 어떤 특정한 원소의 개수라든지 또는 그런 것들에 관련된 것들은 조합을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시면 개수 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편리하게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10개의 프로 야구팀이 10개 팀이 있대. 얘들아, 야구팀은 A팀과 B팀이 경기하는 거와 B팀과 A팀이 경기하는 게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러면 조합이라고. 여러분은 처음에 수련하고 조합을 구분을 빡빡빡 못해요. 그럼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내가 무언가 뭐 2개를 골라봤어. 알겠어? 그거 순서를 바꿔보는 거야. 순서를 바꿔도 처음하고 상관이 없어. 그러면은 그게 조합이야.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있어. 예를 들면은 내가 뭐 숫자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2개를 뽑아서 내가 15자리 수를 만들 거야. 그래서 2라고 2라는 숫자, 2라고 2를 뽑았어. 알겠어? 2라고 5를 뽑았어. 그러면 1, 5 뽑는 거하고 5, 1 뽑는 게 같아, 달라? 다르잖아. 이거는 순열이라고. 어? 1, 5는 15잖아. 5, 1은? 같아요? 다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하나 딱딱딱 정확하게 이렇게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자, 지금 여기 프로야구팀 경기하고 있습니다. A팀하고 B팀이 경기하는 거나 B팀하고 A팀이 경기하는 거나 결국에는 어때요? 같아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조합이 되는 거야. 조합은 10시 뭐가 되는 거야? 2 이렇게 되겠지. 맞죠? 10개 팀에서 2개 팀을 골라내면 경기하는 거니까 10시 2는 뭐가 됩니까? 10 곱하기 9 그러면은 5, 9, 45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끝나겠습니다. 알아듣겠니? 자, 45고요. 이 45를 선생님이 조금 더 천천히 설명하면은 1번 팀, 2번 팀, 3번 팀, 4번 팀, 5번 팀, 6번 팀, 7번 팀, 8번 팀, 9번 팀, 10번 팀이 있으면 1번 팀 입장에서 봤을 때 몇 번 경기하냐? 9번 경기한다고 보면 됩니다. 10개 팀이니까 자기 자신을 뺀 나머지 9개 팀하고 경기하겠지. 2번 팀 입장에서 보면 몇 번 경기하냐? 자기 자신하고 안 하고 1번하고 안 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렇지? 그러니까 몇 번 경기합니까? 8번 경기한다고 보시면 되고 3번 팀은 자기 자신하고 안 하고 1번 팀, 2번 팀하고 안 할 거 아니야? 즉 7번 경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이렇게 6번, 5번 쭉 가서 9번 팀은 한 번만 경기하면 되는 거야. 이미 경기했으니까. 9번 팀은 10번 팀하고만 경기하면 되겠지.
10번 팀은 한 번도 안 해도 돼. 가만히 왜? 이미 다 경기했으니까. 그래서 1부터 9까지를 모두 더한 게 바로 뭐가 되냐? 45고 이게 바로 10C 2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어느 모임에 참석하는 회원들은 각각 나머지 회원들과 한 번씩 악수를 했다. 악수를 한 횟수가 몇 회라고? 45회. N명이 악수를 했어. 그럼 바로 NC2가 되는 거라고. 악수 3명이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N, M-2를 갖다가 1 곱하기 2니까 이게 45가 되니까 넘어가면 90이 되겠다. 그러면 10 곱하기 9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N은 몇 명이다? 10명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지금 상황이 되게 단순하죠. 굉장히 단순하죠, 사실.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상황이 조금 더 복잡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문제야. 악수 문제도 이렇게 나오면 너무 쉽고요. 부부가 이렇게 모임에 갔어. 알겠어? 그래서 시연아, 부부가 모임을 갔어요. 그래서 부부끼리는 악수하지 않고 다른 사람하고만 악수를 한대. 부부끼리는 악수 잘 안 하죠? 집에서 하고 왔겠죠? 어쨌든. 그랬을 때는 몇 가지가 되겠냐? 그러면 이런 거 좀 단순하지 않아. 근데 그런 식의 문제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N명이 10명이 탁자에 이렇게 둘러앉았어요. 둘러앉았는데 양옆에 있는 사람하고는 악수를 하지 않고 나머지 사람과만 악수를 하게 되는 식으로 경우가 다른 조건들이 추가적으로 주면서 이제 악수 문제가 이렇게 발전이 된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조합이라는 거는 뭐냐면 순서와 상관없는 그런 상황들이 순서와 상관이 없겠구나 라는 걸 일단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아셨습니까? 자, 여기 보면 여학생 5명과 남학생 4명 중에서 대표를 몇 명을 뽑냐? 4명을 뽑겠다 이런 얘기네요. 여학생 대표 2명과 남학생 대표 2명을 뽑는 방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학생 대표 2명은 여학생 5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경우의 수가 될 것이고요. 남학생 대표 2명은 남학생 4명 중에서 2명을 뽑는 이러한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OC2 같은 경우는 5, 4니까 5, 2 뭐가 되겠어? 10, 10까지 이렇게 되고요. 4C2는 4, 3이니까 2, 3은 뭐가 되겠니? 6 이렇게 돼서 60까지가 답이 된다. 시연씨 자꾸 대답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돼. 안 그러면 잠아. 자, 오늘 내용이 쉽지는 않아요. 계속 따라와야 돼. 잠 오면 얘들 계속 대답을 해야 돼. 남학생을 적어도 한 명은 대표로 뽑는다. 이런 거 얘들아 여러분 잘 모른다고 지금 계산하라 그러면 대표 4명을 뽑는데 여학생이 5명 있고 남학생이 4명 있는데 대표 4명을 뽑을 거야. 9명 중에서. 근데 남학생이 적어도 한 명은 좀 뽑혔으면 좋겠다 이 얘기야. 그럼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 얘기야. 그러면 남학생이 적어도 한 명 뽑히니까 남학생이 한 명 뽑히는 경우 구하고 2명 뽑히는 경우 구하고 3명 뽑히는 경우 구하고 4명 뽑히는 경우를 구해서 뭐 해도 돼? 더하면 되겠지. 근데 그렇게 구하는 것보다 항상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경우의 수 얘기할 때 6건의 경우의 수를 생각을 좀 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 그랬죠? 그러면 뭐 해서? 전체에서 남학생이 한 명도 뽑히지 않아. 여학생들만 대표를 뽑히는 경우를 구해서 그거를 빼면 당연히 남자가 한 명이든 2명이든 3명이든 4명이든 남학생이 분명히 뽑히는 그런 경우 수가 소야! 나올 수가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런 식의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선생님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놀라지 않습니다. 왜? 선생님이 그렇게 할 걸 딱 보이거든. 안 보여요. 안 보여? 네. 성이 잡겠어요? 그럼 됐어요. 그래서 전체가 몇 명이니 얘들아? 대답! 몇 명? 자꾸 대답하면서 따라오고 전체 몇 명? 9명. 9명 중에 몇 명 뽑는 거예요? 4명. 그게 바로 뭐라고? 9C4 이렇게 보시면 돼. 여기서 빼겠다는 거야. 뭘 빼겠다는 거야? 여학생에서만 대표가 4명 모두 나오는 경우가 뭐가 되겠어? 5C4가 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구시사 같은 경우는 9, 8, 7, 6을 갖다가 1, 2, 3, 4 하셔가지고 약분하시면 돼요. 알겠죠? OC4 같은 경우는 OC4보다는 OC 뭐가 편하겠어? 1이 편하겠지. NC1은 무조건 N입니다. 당연히 5명이 있는데 한 명을 고르는 방법은 5가지겠지. 그래서 얘는 5가지가 되고 얘는 126가지야. 계산해보면 121가지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경우의 수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 시험 망할 수 있어요. 잘 볼 수도 있고 제대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우의 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단원이에요. 왜? 식이 없다니까. 상황만 주어지지. 생각 못 해내면 아예 이거는 뭐 풀 수가 없고 답도 엉뚱깽뚱하게 나와. 나는 뭐 몇백 가지 나온 답은 몇천 가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자 봅시다. 졸면 안 돼. 그래서 여학생 1명, 남학생 1명을 반드시 뽑아야 되는 방법은 몇 가지가 되느냐 얘기야. 남학생 1명, 여학생 1명을 반드시 뽑아야 되니까 생각보다 상황이 많아요. 왜? 그러면 남학생 1명과 여학생 3명인 경우, 남학생 2명과 여학생 2명인 경우, 남학생 3명과 여학생 1명인 경우를 각각 구해서 더해야 되겠지.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 그 얘기 어떻게 할 거냐? 전체에서 뭐에서 빼겠다는 거. 뭘 뺄 거냐? 남학생 1명, 여학생 1명이 반드시 포함된다는 얘기는 남학생이나 여학생이 적어도 1명은 나온다는 얘기 아니야. 맞아요? 결론적으로 남자만 뽑히는 경우와 여자만 뽑히는 경우를 뭐하면 빼면 나머지 경우는 남자 여자가 적절하게 뭐 했겠어? 섞여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남자 1명 여자 1명 이상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결론적으로 전체는 여기서 했으니까 121가지가 되고요. 남자만이라는 거는 4명 중에 4명을 뽑는 거야. 한 가지겠네요. 여자만 뽑는 경우는 5가지 중에 4가지, OC2라고 똑같고 5라고 조금 전에 했어. 그래서 6가지를 빼는 거니까 정답은 120가지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고요. 이런 문제들은 정말 쉬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자 봅시다. 그러면 다음 문제 4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수지와 민호를 포함을 해서 7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명? 3명을 내가 뽑겠다 이런 얘기야. 이해되시죠? 수지하고 민호를 포함해서 7명이 있어. 그럼 수지 민호가 아닌 애들이 몇 명 있겠어? 대답 안 하는 애를 시켜야 되겠다. 수지 민호 빼고 몇 명 있어? 은서? 그렇지. 5명 있어. 자 1번 수지와 민호를 모두 포함한대. 그러니까는 7명에서 3명을 뽑을 건데 수지 민호는 이미 뽑혀야 되는 거야. 무조건 뽑혀야 되는 거야. 일명 뭐라 그러죠? 낙하산이라고 들어봤어요? 이미 들어와 있어 얘네들은. 그러면은 육안상으로는 보여지는 걸로는 7명에서 3명 뽑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는 뭐인 거야? 수지 민호는 합격했으니까 수지 민호 빼고 몇 명 있어? 5명 있지. 그 중에 몇 명 뽑아? 1명만 뽑아야지. 이해되겠어? 그래서 1번은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OC1. 그래서 답은 뭐가 됩니까? 5가지가 정답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해석을 조금 잘 하셔야 됩니다. 2번 수지와 민호를 모두 포함하지 않는데 그럼 실제는 7명에 3명을 뽑는 건데 수지 민호는 탈락이야. 왜? 수업 시간에 졸기만 하고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팔 다쳐가지고 팔 부러져가지고 막 이러고 있고. 아니 수지가 성혜야 말고 수지가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얘네들은 빼는 거야. 빼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예 빼. 그럼 실제는 몇 명 남아서 그러면은 5명 남았죠? 5명 중에 몇 명을 뽑는 거야? 3명 뽑는 거야. OC3. OC3은 누구하고 똑같아? OC2하고 똑같고 2가 들어가면 무조건 5, 4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5, 2, 10 이렇게 하시면 돼. 끝납니다. 됐어요? 3번 수지와 민호 중 1명만 포함돼야 되는데 수지와 민호 중 1명만 포함되는 경우는 일단 내가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수지만 뽑히는 경우와 민호만 뽑히는 경우를 케이스 분류해야 되겠지? 그러면 얘들아 100점에 빛나는 우리 세종
수지만 뽑힌다는 거에 뒤에 담겨있는 속뜻은 뭐야? 6명 중에 2명 뽑으면 돼요? 그러면 아니 수지만 뽑힌다면서. 수지만 뽑힌다는 거는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 원래 7명 중에 3명 뽑는 거잖아. 근데 수지만 뽑힌다는 얘기야. 수지 민호 중에서 2명. 그러면 몇 명 중에서? 6명. 6명입니까? 5명입니까? 6명입니까? 탐벌? 몇 명입니까? 탐벌이 아니라 되죠? 5명. 그러니까는 이런 게 중요하거든. 자, 수지만 뽑힌다는 거는 글자는 수지만 언급이 돼 있어. 근데 속뜻은 뭐가 있어? 민호는 뽑히지 않는다는 게 숨겨져 있는 거야. 그거를 봐야 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수지 민호에 대한 이야기를 다 했잖아. 그러니까 나머지 5명 중에서 몇 명을 뽑아야 돼? 2명을 뽑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기가 쉬워. 수지만 뽑힌다 그러면 나머지 6명 중에서 2명만 뽑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경우의 수는 차분하게 겉에 드러나 있는 거에 담겨져 있는 뜻을 잘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생각보다 이런 게 쉽지 않습니다. 급하게 풀면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쉬워도. 그래서 얘는 5C 10이 되는 거야. 수지만 뽑히는 경우는. 아시겠죠? 민호만 뽑히는 경우도 똑같겠지. 민호는 뽑혀야 되고 반드시. 수지는 반드시 뽑혀야 되지 않아야 되니까 2명은 결론이 났으니까 실제 7명에서 3명이 아니라 5명에서 2명을 뽑는 케이스가 되니까 10, 첫 번째 10, 두 번째 10 더해서 얼마? 20까지의 정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5번 갑시다. 자,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몇 개 있어요? 10개. 10개 있네요. 10개 있는데 뽑힌 세 수의 합이 뭐가 된다고? 홀수가 된다고. 합이 얘들아 짝수 홀수를 결정하는 애는 누구야? 짝수야 홀수야? 쌤이 이거는 경우의 수에서 얘기했잖아. 짝수가 몇 개 있어야 홀수가 돼? 응? 한 개 있으면 홀수가 돼? 아니 그러니까 짝수는 몇 개 있든지 무조건 짝수야. 거기에 홀수가 몇 개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홀수가 되는 거지. 그치? 짝수는 하나 있든 2개 있든 3개 있든 몇 개. 어쨌든 간에 짝수는 지금 여기는 이제 3개라고 했는데 이 3개를 신경 쓰지 마시고요. 짝수만 놓고 보면 짝수는 몇 개 있더라도 더하면 무조건 뭐가 돼? 짝수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더해가지고 홀수가 된다 이런 거, 더해가지고 홀수가 된다라는 말은 또는 더해가지고 짝수가 된다라는 말은 짝수에게는 뭐가 없어? 권한이 없어. 영향권이 없어. 누구한테 영향권이 있는 거야? 홀수한테 영향권이 있는 거야. 더해서 홀수가 된다라는 거는 홀수가 홀수게 있을 때 되는 거야. 홀수가 1개, 3개, 5개, 7개 이렇게 있을 때 홀수가 되는 거야. 짝수가 된다라는 거는 짝수가 몇 개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홀수가 짝수게 있으면 짝수가 되는 거야. 짝수는 몇 개든 상관이 없다니까. 알아듣겠어? 그래서 더하기에서 홀수나 짝수를 구분짓는 역할은 누가 한다? 홀수가 한다. 그래서 얘는 지금 나는 3개까지 뽑을 건데 세 수의 합이 홀수가 되면 좋겠어. 그럼 홀수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첫 번째 홀수가 1개 있는 거야. 두 번째는 홀수가 몇 개 있는 거야? 3개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만 쓰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지. 나는 3개를 뽑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홀수가 하나라는 거는 누가? 짝수가 몇 개라는 거야? 2개란 얘기가 되겠지. 세 수를 맞춰야 되니까 항상 한 개는 하고자 하는 말만 딱 하고 나오는 약간 나쁜 남자 같은 사람들은 이 문제를 못 풀어요.
그 말에 담겨있는 뜻까지를 곰곰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이 문제를 잘 풀어. 알겠어? 자, 그래서 여기는 어차피 홀수가 3개니까 3개 다 홀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얘는 1부터 10까지입니다. 그러면 짝수도 홀수도 각각 모두 몇 개씩입니까? 5개씩이 되겠지.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홀수 5개 중에서 1개 하시면 되고요. 짝수 5개 중에서 2개 하면 되니까 5 곱하기 10 해가지고 50까지의 경우수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홀수만 3개니까 5C3, 5C3은 5C2가 돼서 10가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가지를 더하면 답은 몇 가지가 된다? 60가지가 정답이 된다. 6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이제 뭐가 이해가 되냐? 그 함수의 개수 문제가 이제 좀 편하게 이해가 됩니다. 알겠어? 선생님이 천천히 설명할 테니까 잘 한번 보세요. 자, 1부터 6까지의 자연수를 일렬로 배열해서 첫 번째 수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자, 1, 6, 4, 3, 2, 5 이렇게 해서 알겠지?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친구를 우리는 A1 얘를 갖다가 A2 얘를 갖다가 A3 얘를 갖다가 A4 얘를 갖다가 A5 얘를 A6 이 말이야 지금. 이 말은 자 1부터 6까지 자연수를 일렬로 배열하여 첫 번째 수부터 차례로 이렇게라고 할 때 즉 이렇게 하겠다 이 뜻이야 지금 이 말은. 이 말 이해되셨어요? 자 그런데 조건이 있는데 이러한 조건과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봐라. 지금 이 문제야 이게. 그러면 이게 이제 바로 뭐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고요. 잘 봐봐. 여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고 A1, A2, A3, A4, A5, A6이 있어. 알겠어? 문제에서 나에게 일단 첫 번째 뭘 요구하고 있냐면요. A2가 여기에 있는 숫자가 A3, 여기 있는 A3번 숫자보다 또 A5번보다 뭐 하다는 얘기야? 커야 된다 이 뜻이야.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배열되는 게 몇 가지가 있겠느냐? 그걸 물어본 거라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얘들아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그게 조합이야. 잘 생각을 해봐. 수녀는 뭐냐면 얘들아 내가 뽑았잖아. 그래 안 그래? 뽑아서 이걸 나열해. 나열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뭐 할 수도 있어? 뒤에 있을 수도 있어. 이러면서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야. 그런데 순서가 정해져 있어.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예를 들면은 선생님이 여기를 갖다가 만약에 니네 뭐 아무렇게나 앉아 그러면 당연히 얘는 뭐가 되냐? 뭐 소연이가 오늘은 여기 앉았다가 내일은 여기 앉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이제 뭐 학교 같은 데서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자리 정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내 자리는 나는 학교 오면 나는 무조건 어디로 가? 그냥 일로 가잖아. 예를 들어서 이게 뭐라고? 학교에 오면은 일로 가는 거야. 이게 조합이야. 학교에 왔는데 내가 앉고 싶은데 아무 데나 앉는 게 순열이고. 알았겠어? 그래서 얘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간단합니다. 자, 이 친구 6개의 수 중에서 내가 3가지 숫자만 내가 일단은 먼저 뽑아내. 알겠어? 뽑아낸 숫자가 2라고 2하고 5라고 한번 선생님이 가정을 해볼게. 알겠지? 이렇게 6개 중에 3장의 카드를 뽑아내는 방법은 6, 3, 20가지가 있어요. 알겠지? 뭐 1, 2, 3부터 시작해서 20가지가 있는데 20가지 중에 한 가지에 해당하는 1, 2, 5가 뽑히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얘기야. 이렇게 뽑아만 놓으면 A, 이 자리에 누가 가면 돼? 여기서 제일 큰 5가 여기 가면 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나는 배열할 필요가 없어. 뭐만 하면 돼? 뽑아만 놓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부등호의 관계에 의해서 가버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알아듣겠니? 그러니까 여기 자리에 5가 가면 돼요. 그 다음에 A3 자리에 2가 가면 되고요. A5 자리에 1 가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미션이 끝난 거야. 즉 여기 미션이 6, 7, 3 몇 가지가 되는 거니? 20가지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 다음에 2라고 4잖아. 2라고 4는 이제 그럼 몇 개 남았어? 3개 남았잖아. 3개 남은 것 중에 몇 개 뽑으면 되는 거니?
두 개 뽑으면 되고 그게 바로 얘는 3C2가 될 것이고요. 3C2는 3C2라고 똑같겠죠. 몇 가지가 돼? 세 가지가 된다. 만약에 내가 여기서 3하고 4가 뽑혔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 A1이 더 커야 돼. 그러니까 A1에 4가 가면 되고 A4에 3이 가면 되고 나머지 안 온 거 누구 있습니까? 6은 여기 가면 되는 거지 그냥. 그러면은 이렇게 내가 숫자 배열을 하면은 여기 첫 번째와 두 번째 거에 모두 다 맞는 그런 숫자 배열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거 지금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부동호가 있다라는 거는 그냥 우리는 뭐라고 받아들이면 돼? 자리가 정해져 있다 이런 얘기야. 자리가 정해져 있는 거는 순서를 내가 뭐 할 필요가 없어? 생각해서 나열할 필요가 없는 거야. 니네 알아 갈 자리 가 이러면 되는 거지. 알아듣겠어? 그게 바로 뭐라고요? 조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자, 이런 게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면 우리가 생각보다 이제 복잡한 것들도 쉽게 풀 수 있어요. 여기 보자. 두 번째 문제고요. 자, 10A, B, C인 자연수 A, B, C에 대하여 100의 자리수, 10의 자리수, 1의 자리수를 각각 네가 100의 자리 숫자, 네가 10의 자리 숫자, 네가 1의 자리 숫자라는 얘기야. 알겠니? 그러니까는 A는 B보다, C보다, B는 C보다 무조건 커야 돼. 즉 100의 자리가 가장 커야 돼. 100의 자리가 만약에 5인데 10의 자리가 6, 7 이렇게 나오면 돼? 안 돼? 지금 이 조건에서는 안 되는 거지. 100의 자리가 만약에 3이면 10의 자리는 2나 1밖에는 못 오는 거야. 그런 식을 지금 말하는 거야. 알아듣겠죠? 자, 500보다 크고 700보다 작은 자연수는 모두 몇 개겠느냐? 이런 얘기라고. 알겠어? 그래서 나는 첫 번째 세 자리가 이렇게 있을 건데 100의 자리에 5가 오는 케이스하고 100의 자리에 누가 오는 케이스? 6이 오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100의 자리에 만약에 7이 온다면 나머지 여기는 자연수가 올 거니까 무조건 700보다는 뭐 하겠어? 크니까 이런 경우는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하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내가 그럼 일일이 다 그러면은 여기가 5니까 여기에 4가 오는 경우는 1, 2, 3, 세 가지가 있겠네? 이렇게 계산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에 올 수 있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야? 1, 2, 3, 4가 올 수가 있겠지. 그럼 그 4개 숫자 중에 내가 몇 개 뽑으면 돼? 2개를 뽑으면 되는 거야. 2개를 뽑으면 두 숫자 중에서 큰 애가 어디로 가면 돼? 여기 가면 되는 거야. 작은 애는 어디 가고? 여기 가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4C2 해가지고 답이 몇 가지가 되는 거야? 6가지가 됩니다. 지금 이 내용이 이해되십니까? 이해돼요? 그럼 마찬가지 여기는 뭐가 되겠니? 올 수 있는 숫자들이 어떤 것들이지? 1, 2, 3, 4, 5니까 5C2가 되겠죠. 그래서 5C2 해가지고 10가지가 되니까 답은 몇 가지가 되는 거야? 16개의 자연수를 내가 뭐 할 수 있다?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냐, 성혜야. 그치? 아니면 내가 일일이 다 해야 돼. 여기가 5일 때, 4일 때 1, 2, 3까지 가능하겠구나. 5일 때 3이야. 그럼 1, 2가 가능하겠구나. 5일 때 2야. 그럼 1 가능하. 그러면 셋, 둘, 하나니까는 6가지겠구나. 이렇게 내가 계산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내가 계산하는 걸 갖다가 그냥 4개 중에 그냥 2개 뽑아서 순서대로 큰 애 15자리 가고 작은 애 1자리 가면 되겠네. 사스이 끝내버린 거야 이렇게. 지금 얘는 몇 개 안 되니까. 그치? 근데 만약에 여기가 올 수 있는 만약에 어떤 숫자들이 많아지면 내가 엄청나게 많이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알아듣겠어? 조합이 굉장히 중요해요. 순절보다도 조합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나중에 특히 광주고는 2학년 때 확통합니다. 광주고는 무조건 전체 다 해. 그리고 경화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3학년 때 확통을 하거나 안 하거나 하는데 문과 쪽을 생각하는 친구들은 고3 때 확통을 무조건 해야 돼요. 그리고 이과 쪽을 생각하는 친구들은 확통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문과 갈 거야 경화 친구들 그러면 걔는 무조건 확통해야 돼. 그리고 이과 갈 거야 그러면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광주는 무조건 2학년 때 확통을 하고. 그리고 광남하고 태자는 한번 좀 상황을 좀 알아봐줘. 아는 선배들 있죠? 없습니까? 동아리 선배도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학교 혼자 다녀 그냥?
어쨌든 이제 확통은 이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얘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전개가 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확통은. 자, 그렇게 계산해 봤습니다. 여기 봐봐, 이제 7번. 드디어 이제 함수의 개수가 나왔어. 선생님이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조합은 그냥 순수한 조합 문제가 있고요. 파트가 세 파트야. 조합 문제. 그 다음에 무슨 문제? 함수의 개수 문제. 그 다음에 무슨 문제? 도형 문제. 그 세 가지가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도형. 알겠지? 도형이 제일 중요해. 근데 이제 함수의 개수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함수의 개수 문제가 언제 나올 수가 있어? 중간 때 나올 수가 있어. 중간 때. 왜? 중간고사 때 뭐가 들어가니까? 함수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 함수 개수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잖아. 뭐 1대1 뭐 이런 거 배웠잖아. 그래서 이제 이 함수 개수 문제가 중간 때 들어갈 수가 있어. 자, 그러면은 봅시다. x가 3개 있습니다. y는 5개 있네요. 자, 이거 무슨 표시입니까? 무슨 표시? 1대1 표시야. 그래, 안 그래? 그치? 1대1 같은 경우는 순열입니다. 뭐라고? 순열. 순열이야, 순열. 왜 그러냐면 1이 2를 택하고 3이 3을 택하는 경우하고 1이 3을 택하고 3이 2를 택하는 경우가 같아 달라. 그냥 이렇게 하지 마. 복잡해. 자, 1대1은 간단합니다. 1이 택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있겠죠. 5명 중에 아무나 선택하면 되니까 2는 4가지, 얘는 이게 바로 뭐냐면은 5개 중에 3개를 선택해서 나는 가겠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1대1은 순열이야. 알겠지? 자, 그런데 여기 봐봐. 이상한 표시가 있다. 이거 뭐지? x가 작으면 y도 뭐 하겠다는 거야? 작겠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1이 만약에 2로 가면 2는 어디로 가겠다는 거야? 2보다는 큰 친구한테 가겠다 이런 얘기야. 작은 친구한테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그런 얘기 아니야. 쉽게 말하면은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야. 뭐가 있으니까 부등호가 있잖아. 부등호가 뭘 나타내는 거야? 야, 손 넘지 마 이거 아니야. 까불지 마 이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 부등호는 대놓고 여러분한테 뭘 말하는 거냐? 조합을 말하는 겁니다. 뭘 말하는 거라고? 조합 말하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 아, 여기 y에 있는 5개 중에서 3개를 내가 딱 뽑는 거야. 이렇게. 어떤 거 뽑았어? 2하고 4하고 5가 뽑혔다고 한번 해볼게. 예를 들어서. 알겠어? 그러면 이제 갈자리가 정해져 있는 거야. x 제일 작은 애 1 너는 1한테 가 이런 얘기야. 2는 누구한테 가? 4한테 가. 4는 누구한테 가? 그러니까 내가 갈 수 있는 애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뭔가 딱 꼽혀서 나오면 갈 곳이 뭐 있다고 얘들아? 정해져 있다고. 그게 조합이라고. 알았어? 알아들어야 돼. 그럼 되게 쉬워집니다, 문제가. 결론적으로 2번 같은 경우는 답이 뭐가 되겠습니까? 10이 정답이 되겠지. 왜? OC3은 누구하고 똑같으니까? OC2하고 똑같고 OC2는 얼마입니까? 10이니까. 그래서 한번 얘들아, 부등호가 만약에 반대라면 그럼 어떨까? 반대라면 부등호가 반대라고 해도 걔도 조합이에요. 그건 무슨 뜻이야? X 작은 애가 제일 큰 애한테 간다 이 뜻이니까. 성혜야! 맞죠? 맞아요? 네. 그래, 성혜 맞대. 성혜도 내일 나오는 거야 그러면? 방금 그거 물어본 거야. 너 내일 나올 거지? 그때 네가 얘라면서. 아니었어요. 얘라면서. 그 질문 아니었어요. 자, 한번 봐봐. 임의의 두 원소에 대해서 얘도 2번하고 똑같아, 그치? 그런데 F2는 한 명을 딱 정해놨어. 어떻게 정해놨냐? 야, 너한테가 딱 정해놨어, 이렇게. 알겠니? 그러면 여기는 1이 갈 곳은 몇 군데입니까? 2군데죠, 2군데. 왜? 작은 애가 작은 애한테 가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2가 3을 택했으니까 여기는 1은 1, 2 중에 한 명을 택하면 되겠지. 2C1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2가지가 되겠죠? 마찬가지 3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두 가지가 되겠죠. 답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네 가지가 정답. 2 곱하기 2 해가지고 4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의 문제가 시험에 나오진 않고요. 이런 게 좀 복잡해져서 우리 책에 이제 변형 문제나 발전 문제 정도의 수준의 문제가 여러분 학교 시험에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기말 때 가서 열심히 선생님하고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잠깐 쉬었다가 8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학생이 5명 있습니다. 여학생이 3명이 있네요. 남학생 3명과 여학생 2명을 일단 뽑겠다 이런 얘기야. 그치? 뽑는 것까지 선생님 뭐라 그랬습니까? 조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남학생 5명 중에서 3명을 뽑겠다. 그러면 너는 5C2니까 10가지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됐죠? 그 다음에 여학생 3명에서 2명을 뽑으니까는 3C2가 될 것이고 너는 3C1이니까 3이 되겠다라는 거 알겠네. 됐습니까? 그래서 뽑았다까지가 바로 뭐냐면 30까지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몇 명 뽑았어? 5명을 뽑았잖아. 그렇지? 그 5명을 뭐 한다는 거야? 일렬로 세우겠다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5명 일렬로 세우는 거는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5팩이 되겠죠. 5팩은 120이니까 답은 뭐가 되는 거야? 3600이 1번 답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러니까 얘는 굳이 뽑은 인원을 뭐까지 한 거야? 배열까지 한 거야. 뽑은 5명을 일렬로 세우는데 여학생끼리 이웃하겠다. 이웃하는 거 우리가 수년에서 했던 거죠. 그러면 남학생이 3명이고요. 여학생이 2명인데 뭐 하는 거야? 하나로 보는 거잖아. 하나로 보니까 뭐가 되는 거니? 일단은 30 곱하기 하시고요. 자, 4명으로 봐가지고 4패. 그 다음에 여학생끼리 자리 바꾸는 거 2패.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별거 없죠?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하는 어느 음악회에서 독창은 2팀, 중창도 2팀, 합창 3팀이 모두 공연을 하겠다. 이런 얘기네요. 자, 1부는 독창, 중창, 합창 순으로 3팀이 공연하고요. 2부는 독, 중, 합 4팀이 공연하겠다. 순서 정하는 방법이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자, 독창이 2팀 있으니까 2팀 중에 야, 1부에 누가 할 거야를 정하는 게 바로 뭐가 되겠어? 2C1이야. 2팀 중에 한 팀을 골라서 너 1부에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1부 팀을 결정을 할 건데 독창이 먼저 2C1 두 가지입니다. 중창도 2C1이 되겠죠. 합창은 3C1이 되겠네. 결론적으로 2 곱하기 2 곱하기 3이니까 12가지의 1부 순서 정하는 경우가 나온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 다음에 2부 정하는 방법은 이제 독창은 나머지 한 명이 나가면 되는 거야. 그치? 중창도 나머지 한 명이 나가면 되는 거야. 합창은 3팀 중에 2팀이 남았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그 2팀에 뭐는 정해줘야 돼? 순서는 정해줘야지. 쉽게 말하면 합창 2번 합창팀하고 3번 합창팀이 있으면 2번 3번 할지 3번 2번 할지는 결정해줘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 그러니까 약간 조합과 순열이 약간 믹스된 그런 문제죠. 두 가지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알겠지? 합창 2번 3번 하는 경우 합창 3번 2번 하는 경우 이렇게. 시연? 이해 안 되지? 네. 빨리 질문해야 될 거 아니야 인마. 아니 뭐라 질문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 눈빛으로 얘기하면 돼. 선생님 이렇게 이게 뭔 소리냐면 자 여기 1부는 이해됐어? 네. 2부는 뭐냐면 어차피 독창은 나머지 한 명이 하면 되잖아. 중창도 나머지 한 명이 하면 되잖아. 근데 합창이 지금 2번 팀하고 3번 팀이 있어. 네. 근데 합창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 순서 어떻게 정할 거야? EC1 한 다음에 곱하기 2이 아닌가요? 아니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는 2번 얘 할 거 2C1이지. 네. 그러면 얘는 몇 명 남았어? 하나. 1C1이지 그러면. 네. 그러니까 2C1, 1C1 하면 2가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되겠지. 아. 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또는 합창이 2팀 남았으니까 2번, 3번 할지 3번, 2번 할지만 고민하면 되겠지. 그렇게 봐도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1부 정하는 방법 12가지와 2부 정하는 방법 2가지를 곱해 주시면 답은 뭐가 되는 거야? 24가지가 정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예원 씨 됐어요? 궁금한 거 있어요? 괜찮아요? 이런 거다.
좌표평면 위에 잘 들어. 어려워 이거. 좌표평면 위에 9개 점이 있어. 알겠어? 두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은 몇 개냐 이런 얘기야. 네. 자, 직선은 얘들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점 몇 개 있으면 돼요? 2개. 그래서 점이 9개 있다고 했으니까 제 편의상 여기다가 이렇게 점에다가 이렇게 번호를 붙여줘 볼게. 한번 이렇게 7번 점, 8번 점, 9번 점. 그러면 점이 9개 있으니까 9개 점 중에서 2개를 내가 뭐 하면 되겠어? 뽑으면 되겠지. 그래서 만약에 뭐 1번, 2번이 뽑히면 이렇게 이으면 되는 거고 1번, 8번이 뽑히면 이렇게 이으면 되는 거 아니야. 되니? 그러면은 이 9C가 답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 이 얘기야. 왜 그러냐면 1번, 2번이 뽑혔을 때도 얘야. 1번, 3번이 뽑혔을 때도 얘야. 2번, 3번 뽑혔을 때도 얘야. 그러니까는 내가 서로 다른 점들을 지금 뽑고 있는데 계속 같은 직선을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 문제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서로 다른 직선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것들은 계산을 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뺄 거야. 자, 뭘 뺄 거냐 잘 봐봐. 중복되는 직선을 뺄 거야. 중복되는 직선이라는 거는 바로 뭘 말하는 거냐? 한 직선 위에 점이 2개 이상 있으면 걔는 무조건 중복되게 돼 있어. 예를 들어 볼게. 1번하고 8번은 중복될 수가 없죠. 1번, 8번은 중복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왜? 직선 위에 점이 몇 개밖에 없으니까? 2개밖에 없으니까. 이런 중복이 안 된다고. 그런데 4번, 5번 같은 경우는 중복이 된다고. 이런 애들은. 이 직선 위에 점이 몇 개 있으니까? 3개 있으니까. 알겠어? 그래서 중복되는 경우들을 각각 구해서 무조건 다 빼버리고 다 빼버리면 안 되지. 원래는 몇 개 있었던 거니까 1개 있었던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그 1개씩 계산을 다시 해주겠다 이런 아이디어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거야. 그래서 나는 한 직선에 점이 2개 이상 있는 애들을 나는 골라낼 거야. 알겠어? 일단은 점 3개 있는 직선을 한번 내가 골라내 볼게. 그러한 직선이 몇 개 있나 한번 세보자 얘들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직선이 있네. 이 8개의 직선에는 모두 다 점이 몇 개 있어? 3개 있어, 3개. 알겠어? 그래서 여기서는 직선이 하나가 아닌 여러 개가 만들어져. 정확히 말하면 세 점 중에 2점을 택하는 경우니까 각각의 직선에서 각각의 그 세 점에서 만들어진 직선은 모두 몇 개가 된다고? 3개가 돼, 3개. 원래는 몇 개인데? 1개인데.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은 점 몇 개짜리? 점 3개짜리. 점 3개짜리는 32개가 만들어지고 이런 게 몇 개 있다는 거 얘들아? 8개가 있다는 얘기. 8개 직선이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이게 지금 빼는 게 뭘 말하는 거냐면 이쪽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직선을 다 빼버린 거야. 근데 실제는 몇 개가 있어? 1개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개수만큼을 여기다가 뭐 해줘? 더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답은 9C2. 9C2 얼마야? 9, 8, 9, 4, 36 이렇게 돼야 되겠지. 36에서 얘는 3, 8 얼마? 24 더하기 얼마? 8. 12에다가 8 더하니까 답은 뭐가 된다? 20이 된다. 이런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 이거 이 일 좀 돕기 위해서 똑같은 문제 하나 해볼게요. 여기 봐봐 여기. 얘는 점이 몇 개가 있습니까? 12개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 직선의 개수 구하라겠어. 알겠어? 그래서 나는 일단은 12C2에서 빼겠다는 거야. 중복되는 것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점 4개짜리도 있고 점 몇 개짜리 있어? 3개짜리 있겠지? 점 4개짜리. 점 4개짜리는 일단은 만들어지는 게 이렇게 만들어져.
이쪽에서 만들어지는 직선은 몇 개 만들어져? 6개 만들어져. 6개. 왜? 4점 중에서 2점을 택하는 게 6가지. 사쓰기가 6이니까.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모두 몇 명 있어요? 3개 있지. 3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3개는 모두 다 내가 빼겠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점 3개짜리. 점 3개짜리는 하나, 둘, 셋, 넷. 이해됐습니까? 더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대각선. 5, 6. 더 있어요? 7. 이래서 어려운 거야, 도형이. 8개가 있네. 즉, 3C는 8개가 있어, 이렇게. 알겠지? 내가 모두 다 뺐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원래는 하나씩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친구들. 이게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점이 하나가 만약에 더 있으면 더 복잡해지겠지. 5개짜리 구하고 4개짜리 구하고 3개짜리 구해서 그렇게 해서 다 빼야 되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이런 문제를 위해서 도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익숙해져야 됩니다. 능숙해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 시험에 짧은 시간에 절대 못 풀어요. 다 작살납니다. 도형 쪽에서. 아시겠어? 응.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뭐냐면 이거 더하기 빼기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푸는지를 정확하게 스스로 이해가 돼야 돼. 이번에는 삼각형의 개수야. 삼각형은 당연히 점 몇 개 가지고 만들지? 3개 가지고 만드니까는 9C 3이야. 빼야 돼. 이번에는 뭘 빼냐? 중복되는 거를 빼는 게 아니고요. 만들 수 없는 거를 빼는 거야. 어떻게 못 만드냐? 이렇게 만약에 택하면 못 만들겠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지? 그러니까는 한 직선에 3점 이상 있으면 거기서는 삼각형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지는 거야. 그런 게 몇 개 있다고 얘들아? 8개 있다고 아까 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그치? 이거는 3개 중에 3개를 다 택하는 경우는 뭐 하는 거야? 못 만든다 이런 얘기지. 여기는 더해주는 거 있어요? 없어요? 더해주는 거 없어요. 아까는 직선이었으니까 직선 내가 모두 다 빼버렸잖아. 원래 하나가 있으니까 내가 더했던 거고 여기는 삼각형이 원래 있던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12C 3에서 빼는 거야. 4C 3이 몇 개 있다는 얘기야? 3개 있다는 얘기지.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은 3개 있다고. 안 만들어지는 게. 알아듣지? 그 다음에 플러스 3C 3은 몇 개 있다고? 8개 있다고. 그래서 이 개수를 뺀 이게 이 삼각형에 뭐가 된다? 개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 갑시다. 70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 12각형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를 구하라. 대각선의 개수 한번 구해봐라 라고 했네요. 대각선은 뭐가 대각선입니까? 이거 대각선인가요? 이거 대각선인가요? 맞죠? 맞죠? 이거 대각선 맞아요? 이거 대각선 맞아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 1번 점부터 이렇게 선생님 반시계 방향 이렇게 해보면 얘가 10번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점이 모두 몇 개 있습니까? 10개 있어요. 그 어떤 점들도 한 직선에 2개 이상 있는 점들은 있어? 없어? 없어. 무조건 2개까지밖에 아니지. 그치? 3개가 있는 경우는 없잖아. 한 직선 안에 3개가 있는 경우는 없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처음에 풀었던 그런 패턴의 문제가 아니야. 점이 3개 이상 있어야 거기서 중복되는 직선이 나오고 그거를 빼는 게 우리가 익히 문제 했던 거고 발전 문제지. 얘는 그게 아니야. 그러면 대각선도 결국에는 뭐죠? 직선이고 직선의 일부 선분도 결국엔 얘들아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가 있어? 점 2개를 이어서 만들 수가 있겠지.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 10C 2 이렇게 하면 되겠다. 즉 1번부터 10번까지 점 중에서 내가 2점을 택하는 거야. 그래서 그 이유면 뭐가 돼? 대각선이 되겠지. 자, 그런데 대각선이 안 되는 그런
성분이 있죠. 어떤 성분이 있지? 만약에 내가 1번, 2번 택해봐. 그러면 이건 대각선이 아니잖아. 대각선이 안 되는 경우가 몇 가지 경우가 있을까? 바로 겉테두리의 개수만큼 있는 겁니다. 알겠어? 결론적으로 10C 빼기 뭐냐? 10이 정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액각형에서 대각선의 개수는 굉장히 유명한 공식이야. NCE-N개라는 이러한 공식이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이렇게. 대각선의 개수 몇 개냐? NCE-N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식 무조건 외우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두 번째 갈게요. 자, 세 꼭지점을 이어서 만든 삼각형이 있어.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런데 정십각형과 변을 공유하지 않는 거는 몇 개냐 이런 얘기야. 이게 뭔 소리냐면 삼각형 만드는데 이렇게 만든 삼각형은 십각형하고 변을 공유해서 안 했어. 이런 거 말고 공유하지 않는 거. 뭐 이런 식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거 몇 개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환장하겠지 진짜. 도형은 진짜 환장합니다 진짜로. 다 그어볼 수도 없고 중학교 때 도형은 그어볼 수라도 있어. 약간 이렇게 노트가 빵꾸나긴 하지만 그렇다 보면 그래도 그어볼 수는 있는 범위 내에서 문제가 나오는데 고등은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많은 경험치와 숙련을 쌓아야 이쪽 파트에서 점수를 얻을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이쪽 파트 다 날아갑니다 진짜. 경우의 때문에 초토화 됩니다. 기말고사. 알겠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면 돼. 일단은 항상 이런 아이디어야. 전체에서 빼는 거야. 뭘 빼는 거야? 공유하는 거를 빼면 되겠지. 전체는 그러면은 뭐가 되겠어? 당연히 점이 10개니까 10개 중에서 3개를 내가 택하면은 전체가 되겠지 뭐. 자, 공유하지 않는 것을 공유하는 거를 빼는 거야. 그런데 삼각형이 얘들아 변을 두 변을 공유하는 경우도 있고요. 얘처럼 이렇게 두 변을 공유하는 경우도 있고 뭐도 있어? 한 변만 이렇게 공유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지? 이렇게. 알겠어? 그래서 나는 일단 두 변을 공유하는 경우와 한 변을 공유하는 경우를 각각 구해보겠다 이 얘기야. 두 변 공유하는 경우는 뭐냐면 자, 선생님 이렇게 해서 10번까지 했어. 1번 입장에서 두 변을 이렇게 공유하는 경우는 몇 가지가 되겠니? 한 가지가 되겠지. 한 가지. 1번 입장에서는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1번이 가운데 있고 이렇게 양쪽으로 공유하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잖아. 지금 이 두 변을 공유해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이렇게밖에 삼각형이 안 만들어질 거 아니야. 다르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안 되잖아. 맞니? 성이 이해돼? 그러면 2번도 몇 개 있겠어? 하나 있겠지. 하나. 2번도. 2번 입장에서도 어떻게 하나 있겠어? 2번도 뭐 요렇게 해서 하나 이렇게 하나 있겠지. 3번도 몇 개 있겠어? 하나. 결론적으로 두 변을 모두 공유하는 경우는 두 변이 딱 결정이 됐잖아. 그러니까는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렇게 몇 개가 있는 거니 얘들아? 10개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1번 입장에서 하나, 2번도 하나, 3번도 하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알아들어? 자, 이번에는 한 변 입장하는 경우 봅시다. 한 변을 공유하는 경우는 1, 2번. 자, 이 친구를 얘를 공유했다고 생각을 하고 삼각형을 한번 만들어 볼 거야. 알겠니? 한 변만 공유를 해야 되니까 꼭지점이 여기는 당연히 안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두 변 공유하는 거가 되니까 이 친구 가능합니까? 되겠죠. 이렇게 되면 한 변만 이동하는 거니까. 그치? 얘 가능하겠죠. 당연히 얘 이렇게 가능하겠지. 결론적으로 10개 점이 있는데 자기 자신이 속한 두 점 안 되고요. 양 옆에 있는 점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렇게 뺀 나머지 거, 즉 여기서는 몇 개가 되겠어? 6개가 되겠지. 그치? 이거는 1, 2번 입장에서 지금 6개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당연히 그런 게 모두 몇 개 있겠니? 10개 있겠지. 1, 2번 입장에서 있을 것이고 2, 3번 입장에 있을 것이고. 이해되겠어?
결론적으로 여기 몇 개를 우리가 빼면 되는 거니 얘들아? 70개를 10C3에서 빼면 우리가 찾는 정답이 나온다. 이거를 니네가 한 번도 안 풀어봤어. 시험장에서 어떻게 풀 거야? 생각을 해봐. 풀 수 있을 것 같아? 못 푼다고. 도형은 철저하게 뭐야?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케이스를 공부를 하고 또 그거를 습득을 하고 약간 암기감, 영어 본문 암기하듯이 그런 느낌으로 가야 돼, 이쪽 파트는. 그래서 공부를 싫어하는 강남고 애들이나 강성애 말고 강성애 좋아하니까 그런 애들은 뭐하게 돼? 다 틀리게 돼 있어. 경화에서도 쌤이 볼 때는 뭐 한 4등급, 5등급 애들 다 작살나. 이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지금 일단은 그거를 뛰어넘어서 3등급이 나는 목표가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 악물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열심히 하면 이번이 기회가 되는 거야. 치고 올라가는 거야. 알아들었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에 내접하는 정팔각형 위에 8개의 점이 있다.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한 삼각형의 개수 A라는 거는 당연히 8C3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면 얘는 56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나중에 여러분이 뭐 8, 7, 6인데 1, 2, 3이니까 약분 되겠지. 그럼 8, 7이 56개 이렇게 되겠네. 2번이 이제 포인트죠. 직각삼각형의 개수야. 알겠어? 여러분한테 이 정N각형이 나오면 정N각형으로 보면 안 되고요. 얘를 뭘로 보냐? 원으로 보는 거야. 뭘로 본다고? 여기 사실 이렇게 원 표시가 돼 있어서 조금 더 느낌이 편한 거야. 원래 학교 시험 원 표시 안 줄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이 원이 왜 중요하냐면 얘들아 직각삼각형이야. 얘가 만약에 원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원 생각을 한번 해보면 원에서 직각삼각형은 우리가 중3 때 어떤 거를 배웠어? 지름의 원주각은 무조건 뭐가 되지? 직각이 되는 거지. 지름의 원주각. 맞아? 그래서 직각삼각형은 얘들아 어떻게 그어질 수 있냐면 일단은 얘가 8개에서 자 지름이 먼저 몇 개가 그려지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지름 당연히 몇 개 그려지겠어? 4개 그려지겠지. 점이 8개니까 이렇게 하나 둘 이게 다 지름이겠죠. 이해되시죠? 지름이 4개가 되고요. 그러면은 한 개를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그러면은 몇 개의 삼각형이 나올 수가 있느냐? 바로 나머지 점들의 개수가 삼각형 개수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지름이니까 무조건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얘는 직각이 되고요. 얘도 뭐가 되는 거니? 당연히 직각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해도 뭐가 돼? 직각이 되겠지. 성혜야 맞죠? 그래서 하나의 지름에서 몇 개가 나오는 거니 총? 6개 위아래에 있으니까 6개의 직각삼각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6, 4 뭐가 되는 거니? 24가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죠? 이 직각삼각형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주각하고 연관돼서 확장된 개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 자, 그 다음 세 번째 내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 이거는 간단하겠다. 얘는 그냥 8C4 하면 되겠네요. 그쵸? 자, 마지막. 사실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알아둬야 돼. 일단은 도형은 얘들아 경험치가 쌓이면 쌓일수록 좋아. 왜? 어차피 여러분이 한 번도 안 본 문제 생각해서 풀 수 있을 것 같아? 못 풀어. 도형은 진짜 못 풀어. 경우수 다 빠짐없이 여러분이 막 체크해가지고 풀 수 있을 것 같아? 못 푼다고. 근데 이런 문제가 만약에 소수령 안 나오지 기말고사니까 어쨌든 간에 자 직사각형은 몇 개냐? 이런 직사각형은 얘들아 뭐가 직사각형이야? 모두 다 직각이 돼야 되겠지. 그쵸? 그런 게 몇 개냐 얘기인데 이거는 선생님이 얘를 갖다가 이렇게 절반 이렇게 한번 잘라볼게요. 절반. 알겠지? 여기 원의 중심에 뭐가 있죠? 원의 중심이 있죠. 뭐가 있다고? 뭔 소리야? 원의 중심에 뭐가 있죠? 원의 중심이 있죠. 하여튼 원의 중심이 있어. 그치?
직사각형은 얘들아 여기 윗동네에서 내가 만약에 두 개를 택해봐 이렇게. 그러면 직사각형이 되려면 이 두 점들이 이 원의 중심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해서 만나는 점 얘네들을 뭐하면 이렇게 이으면 얘는 무조건 뭐가 되게 돼 있냐? 직사각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어디에서 윗동네 점 4개에서 점 몇 개만 내가 고르면 2개만 고르면 아랫동네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점대칭 해가지고 자동으로 결정이 돼버리는 거야. 알겠어? 결론적으로 얘는 뭐가 되냐? 4C2가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풀 거야? 안 배우고 그려볼 거야 다? 그것도 만만치 않고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도형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2번 이야기. 겁내지는 마세요. 선생님 여러분하고 함께 다양한 문제들 계속 선생님이 제공해주고 풀 수 있게 도와주고 할 테니까 뭐만 해? 열심히 공부만 해. 열심히 공부만. 같이 한번 진짜 내 할 수 있는 최대한을 위해서 한번 가보자. 자 봅시다. 평행사 변형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4개의 평행선과 5개의 평행한 세로선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자, 이 평행선으로 만들어지는 평행사 변형에 뭘 구하라고? 개수 한번 구해보자.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평행사 변형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치? 얘를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좌측, 우측, 위, 아래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 알겠어? 그러면 일단은 여기는 좌측하고 우측은 여기는 1번, 2번, 3번, 4번, 5번에서 몇 개를 내가 뽑아내면 되겠어? 2개 뽑아내면 되겠지. 예를 들어서 1번하고 3번이 뽑히면 여기에서 뭐가 평사가 만들어지겠지. 평사가. 조금 더 들어보세요. 위하고 아래는 여기 1번, 2번, 3번, 4번 4개 중에 몇 개 뽑아내면 돼? 2개 뽑아내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좌우에 해당하는 5C2하고 위아래에 해당하는 4C2 해가지고 10에다가 6이니까 60개가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인데 쌤이 이렇게 설명해 볼게. 자, 선생님 여기 있는 평상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얘는 좌우는 1번하고 몇 번? 4번이 뽑히고 위아래는 누구? 2번하고 3번이 뽑히는 케이스에 얘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각각 이렇게 경우들이 쫙 겹쳐지면서 다양한 평사가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지. 몇 개? 60개의 평사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이해가 조금 안 될 수 있는데 한 번 더. 그럼 이렇게 되는 이 평사는 그러면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누구하고 누가? 2번하고 4번이 뽑히는 케이스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거에 대해서 1번하고 4번이 뽑히는 경우가 있었겠지. 각각 경우들이 다 쭉 있을 거 아니야. 그 60개 아니야. 그러니까는 얘는 그렇게 뽑혔을 때 만들어지는 평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문제가 조금 더 얘들아 응용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서로 평행한 5개의 직선과 4개의 직선이 있습니다. 이 평행선으로 만들어지는 평행사 변형 중에서 내부에 점 누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평행사 변형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얘가 평사 안에 반드시 얘는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지. 이 친구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런 얘기야. 얘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럼 우리는 생각보다 단순해요. 선생님 평사 아까 뭐라 그랬어? 좌, 우, 위, 아래. 그러면 좌측을 어떻게 택할 거냐? 여기 2개 중에 하나 택하면 되겠지. 좌측을. 좌측은 얘 아니면 얘. 25가 되겠어? 1. 우측은 얘 아니면 얘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좌측은 여기에서 무조건 나오고 우측은 어디에서? 여기에서 무조건 나오게 하는 거야. 2C1.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애는 여기에서 뭐 하면 되겠어? 나오게 하면 되겠지. 4개 중에서 1개가 나오면 되잖아. 아래는 무조건 얘가 나와야 되겠지.
알아듣니? 일시일이네요. 2 곱하기 2 곱하기 4니까 답은 뭐가 된다? 16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응용돼서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자, 이 평사 문제였고요. 이제 711번 문제를 마지막으로 오늘 수업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711번 문제는 뭐냐면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12개를 이어 붙여 만든 도형이 있습니다. 이 도형에 선들로 만들 수 있는 사각형 중에서 다음을 구해. 정사각형의 개수가 뭐냐? 이런 얘기야. 정사각형의 개수는 얘들아, 자, 가로, 세로 1 곱하기 1짜리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몇 개가 있냐? 가로로는 몇 개? 4개. 세로로는 몇 개? 3개. 총 몇 개가 있어? 12개가 있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자, 2 곱하기 2짜리 정사각형은 가로로는 몇 개냐? 하나, 둘, 3개가 되겠지.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도 되고요. 이렇게도 되고요. 이렇게도 가능하니까. 이해되겠어? 그래서 3개가 되고요. 세로는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될 거 아니야. 그치? 몇 개가 나옵니까? 2개가 나와서 뭐가 됩니까? 6이 돼.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하는 모든 수학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 규칙성이에요. 규칙성. 뭐라고? 규칙성. 자, 봐봐. 그러면 3 곱하기 3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거 보시면은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얼마씩 작아져? 1씩 작아지는 거야. 1씩.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냐? 2 곱하기 뭐가 돼? 1. 2는 이렇게가 될 것이고 이렇게가 될 수가 있겠지. 이렇게. 2. 이거 다 더하면은 답이 몇 개가 되는 거야? 20개가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일일이 그려보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체크를 좀 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이 몇 개냐 그 얘기야. 그러면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은 그냥 사각형 전체의 개수를 구하는 거야. 평사 구했던 것처럼. 자, 하나, 둘, 셋, 넷 몇 개 있어서니? 5개. 옷이 뭐가 되는 거니? 2 곱하기. 옷이 위아래 하나, 둘, 셋, 넷. 위아래 쓸 수 있는 게 몇 개 있어? 4개 중에 2개. 알겠지? 그렇게 해서 만들면 10에다가 6이니까 몇 개가 만들어져? 60개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 60개에서 정사각형이 아닌 했으니까 정사각형 몇 개? 20개를 뺀 몇 개가 답이 되는 거야? 40개가 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리고 이런 문제가 이제 발전 문제에서는 약간 불규칙적인 이런 모양으로 뭐가 되는 거야? 확장이 돼서 여러분에게 문제가 제공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식의 문제는 약간 우리 광주 스타일은 아니야, 사실은. 근데 쌤이 다 해주긴 할 거야. 기말 때 가서. 알겠지? 그래서 일단은 도형 문제들을 우리가 어쨌든 마지막으로 해서 조합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쭉 한번 살펴봤어요. 조합은 확률에 있어서, 경우의 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조합입니다. 또 어렵습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뭐 기말고사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10월달, 뭐 11월달 정도 돼서 이제 주력해서 공부를 하겠지, 그치? 그래도 한 번 정도는 꼭 어느 정도는 정리하고 넘어가셔야지. 그렇지 않고 갔다가는 생각보다 나중에 뜨악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집합명제 배웠고 함수 배웠고 경우의 수 배웠잖아. 선생님 개인적으로 경우의 수가 가장 어려워요. 경우의 수가 가장. 그 다음에 명제가 어렵다. 명제가. 의외로 함수는 생각보다 하면 할수록 더 쉬워져. 왜? 뭔가 명확하게 내가 알아간다라는 느낌이 확실하게 들어. 함수는. 그런데 집합명 그 명제하고 있죠. 경우의 수는 해도 뭐야? 끝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어쨌든 방학 때 선생님하고 이거 고등학 쭉 한번 공부하느라 고생했고요.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 올림포스로 본격적인 시험 대비 들어갈 테니까
방학 때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조금 제대로 못했던 부분들이 있잖아. 정신 바짝 차리고 생각보다 이번에 9월 중순에 추석이 꼈기 때문에 살짝 추석까지 약간 어영부영 느슨하게 분위기가 이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들이. 근데 추석 끝나면은 생각보다 3주 4주야. 시험이 금방이라고. 딱 마음을 먹어. 아, 나 수학은 언제까지? 추석 전까지 좀 마무리 짓자. 선생님이 올림포스 추석 전까지 거의 마무리 지어줄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선생님 진도에 따라서 계속, 왜냐면 지금 뭐 니네가 뭐 암기 과목 할 거 없잖아 사실. 지금부터.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같이 열심히 합시다. 고생했습니다.